자꾸 노동 근로자들이 투쟁만 강조하잖아요. 회사야 의대든 말든 무조건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도농장이 있으면 농장이 있어야 그 주인이 있어야 내가 품상을 받는 품꾼도 생길 건데 그런 걸 상호 이런 걸 의식해야 되지. 대한민국이 엉망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시각에서는 일단 정치 부분을 언급을 했잖아요. 네네. 사회, 네.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국민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가시적인 숫자만 말한다면은 이미 이제 한 보름 돼가죠. 현대자동 우리 소나타가 있잖아요. 22만 대 팔린 만큼 이미 재산 돈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 환율은 올라가고 이 숫자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국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없잖아요. 국무총리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요? 이거는 그러면 패싱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국력이 더 높고 중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패싱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이거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원래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좀 심해졌습니다. 갈라치기 많이 해가지고 표 얻기 위해서 세대 간 갈등, 남녀 간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것이 그게 다 됐어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탄핵 정부에서 더 심해지고 완전히 깔아앉기 직전입니다.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럼 간단하게 먼저 사회 갈등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사회 갈등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부르짖는 것은 어떤 혹자들은 이제 비판하는 사람 천안길이가 괜히 선관위 건드리고 헌법재판소 건드리고 이래서 갈등이 더 유발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동대구 가서는 이제 그걸 부르짖을 거고 다음 주에는 광주 가거든요. 저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지도자 중에서 노무현을 저보고 떠나고 극우라고 막 이렇게 또 야당에서는 프레임 씌우게 하던데 저는 노무현 노사모 출신이거든요. 노무현 정신이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의 지지를 받았지만은 우회전 해가지고 실용주의 정책을 펴요. 그래서 한미 FTA 체결했죠. 그리고 이라크 자위투 부대 파병해서 한미 동맹은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거기다가 노무현 정신에서 가장 본받아야 될 게 바로 동서통합이에요. 그분은 오직 국민의 통합을 강조했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제가 부르짖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국민 여러분, 저는 페미도 싫어합니다. 남녀도 합쳐야 되는, 서로 도와주고 존중해야 되는 사이고, 그 다음에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로 대치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빚더미를 우리 청년들한테 넘겨주려 하잖아요. 50단은 힘드니까. 저는 그거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힘들다고 해서 왜 우리 청년 세대가 빚을 떠는 게냐. 국민연금 문제가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25만원씩 나눠주는 데 저는 반대하거든요. 이유는 그 돈이 누구 건데요. 그게 결국 당장이 어렵다고 20만원 나눠주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청년들한테 의식적으로는 내가 일 안 해도 국가에서 먹여주네? 그럼 다음에 더 많이 달라 그러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다 노예가 돼요. 다 망하지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그 돈이 누구 돈인데요. 그걸 정책을 펴는 사람이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고 그 국가 부채는 결국은 청년들, 미래 세대들의 자기 호주머니 돈이에요.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게 그럼 갈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도 합쳐져야 되고 노사 간에도 마찬가지로 거대 노조들이 극단적으로 지금 약간 계급 이 투쟁으로 보거든요. 사용자와 즉 우리 기업가와 근로자는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기업가가 없으면 근로자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가 망하면 누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자꾸 근로자들이 투쟁만 강조하잖아요. 회사야 의대든 말든 무조건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의식도 저는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농장이 있으면 농장이 있어야 그 주인이 있어야 내가 품상을 받는 품꾼도 생길 건데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상호 이런 걸 의식해야 되지. 끊임없이 투쟁해야 이런 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 이어받을 건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2030 세대들은 21세기형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민주화 세력이 지금 하여간 권력을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도 이제 세대 교체가 돼야 돼요. 이제는 민주화 산업화를 넘어서 21세기 이제 새로운 실용주의고 합리주의 지금 방안으로 가야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통합, 세대 간의 갈등도 통합돼야 되고 남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것을 저 통합 메시지를 계속 청년들한테 요구할 거고 기성세대들은 이제 기존에 짜놓은 이 프레임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대 노조들이 무조건 투쟁 이런 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2035세에 해서 통합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개발 독재 시대 때 그때는 일정 부분 사실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베네수엘라 사례라든가 이런 걸 많이 그렇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물론 경영자들도 좀 더 각성해야 되는 측면이 네. 있겠지만 지금은 노조가 너무 사실은 거대한 집단화가 돼 있고 네. 자기 주장이 너무 센 거죠. 그런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 노조에 계신 분들도 조금은 네. 각성할 필요가 조금만 있겠다. 덧붙인다면요. 예. 그 우리 독재에 맞섰던 민주화 세력이잖아요. 그 민주화 세력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독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거꾸로 이제 민주화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다 돼가 이렇게 오히려 뭐 지기존에는 개혁적인 신진 4대부다가 고려면 지금은 훈구파가 돼서 오히려 권력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도 개선돼야 되고 두 번째 원래 노조가 언제 생기느냐면은 워낙 우리 산업화 시대 때는 근로자의 희생을 요구했어요.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1987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제 노조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95년에 만들어지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단체들이 정교조도 마찬가지로 진짜 교사들의 모임, 진짜 이제 근로자, 약자를 위한 어떤 노조였는데 그 뒤로 이 노조, 거대 노조 속에는 저는 노동자는 많이 안 보입니다. 진심으로 노동자를 위한보다는 그 조직의 운영을 위한,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교조도 마찬가지로 일부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옛날 제가 정교조 1세대거든요. 89년도에 생겼어요. 정교조가. 그때 선생님들은 기존에 너무나 강압적인 이런 교육에 대해서 참교육을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도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어떤 주장도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노조분들이 거울을 한번 보고 네. 어디에 내가 주고 이렇게 점이 있는지 흠결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얼굴을 잘 깨끗이 하면 좋겠어요. 더 이뻐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한번 너무 이렇게 정치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다. 그런 차원에서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탄핵을 둘러싼 전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흠결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이제 그 재판 중에 있죠. 헌법재판소에도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심리가